이게 저는 뉴미디어는 좀 솔직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거시 미디어는 그 어쨌건 간에 이제 그 나름의 어떤 사회적인 그 무작위로 이제 전파가 퍼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규제, 틀, 뭐 이런 걸 좀 틀 안에서 방송이 좀 진행돼야 되지만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분들만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하고는 좀 문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 레거시 방송에 나가면 뭐 이제 뭐 나갈 일 없지만은 레거시 방송에 나가면 또 레거시 스타일로 평론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뉴미디어에서는 뉴미디어 스타일로 저는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야 레거시 미디어와의 이제 차별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차별점이 있는데 뭐 욕하고 그러는 것도 뭐 하나의 차별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거침없이 방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차별점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진정성이라고 봐요. 뉴미디어와 뉴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와 비교해서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진정성이 돼야 된다. 솔직하고 진솔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이 진정성, 진실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뉴미디어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뉴미디어가 요즘에 점점 더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데 뭐 남들이야 어떻게 이 방송을 하건 간에 저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방송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솔직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때로는 좀 거칠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좀 양해를 해주세요. 사실 뭐 품위 있는 방송을 보고 싶으면 그냥 뭐 KBS, MBC 보시면 되지. 굳이 유튜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는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간혹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솔직함이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쌍방성이죠. 이렇게 시청자들 의견도 읽어드리고 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도 드리고 뭐 이러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쌍방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뭐 전혀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청자 참여, 쌍방성, 그다음에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뉴미디어의 장점이다. 그런 걸 뭐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원래 인성이 나쁘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대단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저 만나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저렇게 젠틀한 사람이 다 있나. 요즘 이제 김민석 의원 보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잖아요. 완전히 젠틀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싸움 딱이네. 이래서 이제 김민석을 재발견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김민석 의원하고 반대지. 와, 저 완전히 싸움 딱이고 저거 미친놈 같은데, 만나보니까 젠틀맨이더라. 또 다른 면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청주 강연에서 그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고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신천지 문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의 네거티브 변수를 정리합시다. 칼을 맞고 단식하고 계엄을 이기고 사법의 난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성과가 컸습니다. 정부의 외우내환을 막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 앞에 노코멘트 지도부가 왜 필요합니까? 친청은 반명입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반명 지도부는 안 됩니다. 한병도 직대께 제안합니다. 이중당적 및 비자발 입당 자율정리 30일을 선포하고 자율정리자는 면책합시다.
당과 전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전당원 100% 투표 운동으로 당원 주권을 살리고 새 지도부의 정통성을 강화합시다. 전대 준비를 철저히 점검해 지난 지선 경선의 기술적 착오를 근절합시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전형적 국힘 논리 아닙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자율정리는 자율정리대로 돌아가게 합시다. 순수한 당원 가입과 투표는 자유입니다. 조직적 경선 개입은 교주이든 간부이든 지파이든 평신도이든 영원히 심판됩니다. 검찰 개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이 5월 처리를 미룬 사연도 밝혀지고 8월 통합 전대설도 가짜뉴스로 밝혀지고 여론조사 눈속임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1위 당대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여론조사 장난질도 다 거짓입니다. 들으셨죠? 우리 사이다TV님. 예. 민주당 지지층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예. 들으셨죠? 예. 여러분, 여론조사 장난질. 우리가 명태균이 감옥 갔잖아요. 그 다음에 명태균의 뒤를 이어서 털태균이 여러 가지 작업을 치고 있는데, 그걸로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예. 여론조사. 지금 누구보다도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공개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캠프 차원에서 비공개 여론조사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예? 김어준이 뭐 비싼 게 정확하다 그러고 매주 여론조사 돌리고 있지만은 진짜 여론조사는 캠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캠프에서 가끔 먼저 선거 때 보시면은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판세를 잠깐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거의 제일 정확해. 혜태님, 한명도 약사부인 왜요? 한병도 괜찮으려나? 예. 그래서 캠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김민석 의원 예언이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을 정확히 맞췄다. 이런 여론조사 얘기가 있잖아. 그게 뭐 김민석이 예지력이 있어서 제가 오늘 뭐 짤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김민석의 예언은 주술이 아니고 과학이다. 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이나 평론가의 예측은 그게 예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평론가들도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는데 그게 다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근거가 부족해서 그래. 근데 정치인들의 예측은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론가들보다. 그래서 선거 때 판세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후보하고 선대위원장이에요.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캠프에서도 캠프에서 가장 많은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뭐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누구보다도 판사를 잘 아는 거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뭐 100% 예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평론가들이나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한 거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자꾸 장난질 치니까 아까 뭐 사이다TV님이
의도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건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작업을 치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꾸 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예, 언급을 해서 지금까지 김민석이 지는 1위 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없다. 김민석이 1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뜻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영길 표가 김민석 표잖아. 예. 그러니까 송영길이 10% 가까이는 나오니까 1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김민석이 10% 이상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앞서는 판세를 이걸 불안해하면 안 되지. 그죠? 물론 뭐 여론조사만 우리가 뭐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송영길 플러스 김민석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송영길 플러스 김민석이 한 15% 정도 앞서고 있는 이 정도 판세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자꾸 약을 파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 한두 개 본인이 막 유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민심이 뭐 바뀐다는 둥 뭐 이런 판을 짜고 뭐 신천지 때문에 역풍을 맞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표심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신천지 문제가.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오늘 중요한 제안을 했죠.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제안이에요. 하나는 그 이중당적 정화 기간을 두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 해서 이중당적자들이 뭐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쪽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다 위법이에요. 이중당적도. 잘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김민석은 한다면 합니다. 아마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신천지 통일교 신도 명부하고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심각한 중형을 지금 이만희하고 한학자가 구속돼 있잖아.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형을 중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예요. 위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나 통일교 신도들은 지금 빨리 탈출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좋아요. 빨리 탈출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탈당을 해버리면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탈당을 해가지고 신천지나 통일교 신도 명부에 만약에 겹치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 합수본에 고발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계도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신천지 통일교는. 당원 탈당을 해버리면 이거는 처벌을 못 받아. 그리고 이중 당적도 뭐 이게 그 통일교 신천지만큼 중형은 아니더라도 어쨌건 빨간 줄 갈 수 있고 벌금 얻어맞을 수 있는 범죄예요.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요즘 뭐 보니까 조국당 그 당원들이 뭐 몇 달 사이에 뭐 한 8천 명이 빠졌다고 그러죠. 급격히 줄고 있는 거 보니까 이중당적이 좀 정리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들 하세요. 조국당으로 가든지 민주당으로 가든지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어쨌건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하니까. 근데 당대표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다. 이건 그냥 명부 대조해 보면 되는 문제예요. 합수본에 간단합니다. 합수본에 당원 명부 넘기면 돼요. 간단히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이중당적 문제와 관련해서 또 송영길 의원이 아주 묘수를 또 찾아냈어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조국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묘수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당대표로 이번에 선출됐다 그럽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한병도 당대표 후보랑 서로 신장식 상의를 해서 비공개로 양측 당원 명부 싹 가지고 가서 비교해서 이중 당적자 합의합시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중 당적자. 아니 우리 양당이 합의하면 더 가지고 와서 대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원 명부 싹 가지고 와서. 현재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중당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조국혁신당도 동의할 것입니다. 이걸 뭐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중당적자 정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죠. 송영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무총장들이 만나서 당원 명부 대조해보고 이중당적자들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처벌하자는 게 아니잖아. 송1414님.
정청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당했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사실 큰 영향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뭐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은 받아야죠. 그리고 정청래는 어차피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도 다음에 공천 못 받습니다. 저런 짓거리를 하고 공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청래도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이 반명 분열주의 뭐 이런 단어까지 썼는데 그 얘기는 완전히 선을 긋는 거잖아. 물론 뭐 조국당으로 가가지고 뭐 공천 받아서 선거에 나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 정치 생명이 거의 뭐 끝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정치적으로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당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불법이잖아. 불법을 정리를 하자는 건데 그걸 조국당에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송영길 의원 후보 얘기대로 조국당 사무총장하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만나가지고 거기 저기 우리 보좌관들 몇 명 붙어가지고 한 하루 이틀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뭐 그렇게 오래 작업할 필요도 없어. 다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 조국 혁신당이 안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중당적 문제는 일단 계도 기간을 당대표 선거 때까지 송영길 의원이 계도 기간을 두자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고 그죠?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처벌받을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뭐 나중에 당대표 선거 이후에 조국당 관계자하고 민주당 관계자가 만나서 당원 명부 대조를 해보고 또 속아낼 거 있으면 또 속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이기도 하는 거고 아니 원내 정당이 제3당 아니에요? 제3당이 불법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것도 범죄잖아. 법에서 범죄라고 규정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당에서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안 받으면 공범이지 뭐. 그죠? 안 받으면 공범 아닙니까?